수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라는 책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꼭 만나야 할 것 같은 철학자들을 찾아서 이 책을 접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문득 양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는 날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불운 때문에 발밑이 꺼지는 것처럼 인생이 휘청거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복잡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조언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왜 나만 삶을 복잡하게 살지? 라는 의구심을 한 번씩 가지실 건데요. 그런 의구심이 들고 힘들 때, 나만 복잡한 것 같을 때 필요한 구절입니다. 책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더 작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모두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남편 또는 아내라는 역할, 아이들의 부모라는 역할, 내 부모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역할, 배우자 부모님에게는 사위나 며느리라는 역할 등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데 사회로 넓히면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죠. 이 많은 역할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신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어 욕심을 내고 지칠 때까지 노력하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여러 역할에서 오는 이해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예를 들어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아내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들과 남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신경 쓰거나 고려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온통 얽히고 설켜 복잡한 실타래 같다고 느껴지는 일투성이가 되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아집니다. 사적, 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둘러싸여 사는 기분까지 듭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들로 인해 짙게 안개가 낀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아예 입에 달고 살게 되죠.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얽힌 문제를 풀고 명료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 풍족함이 넘치는 시대,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와 재화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사려고 할 때에도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선택이 힘든 적이 많지 않았나요? 이런 경험들이 한 겹 쌓이면 우리 삶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은 어떤 상태인가요? 푸른 하늘처럼 명쾌한가요? 아니면 풀기 어렵도록 엉킨 실타래 같은가요? 잠시 바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봅시다. 내가 머무는 공간은 어떤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신없이 쌓여 있나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공간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명쾌하면 공간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오컴의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경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 가설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을 때에는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해야 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유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절약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간결함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장 단순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원리다라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탄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다. 삶은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때로는 어떤 전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때 복잡한 것들로 눈을 흐리고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컴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불필요한 가정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 철학자 존 던스 스코투스 역시 필요 없이 복잡하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 가운데 가정이 많은 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 하나하나에는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레프 톨스토이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의 주인공 안나는 브론스키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복잡한 상황을 상상하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마차에 탄 영애에게 인사를 할 때도 브론스키가 영애를 마음에 들어해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애가 온 이유도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브론스키와 영애를 이어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브론스키가 카레닌에게 온 정보를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브론스키의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가정의 수가 많아지면서 모든 가설과 가정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안나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안나가 오컴의 면도날을 잘 사용했다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가정 대신 단순한 것을 고르는 지혜.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 많은 가정을 담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필요할지도 몰라. 이게 있으면 행복할지도 몰라. 이것만 없어지면 나아질지도 몰라. 이런 미련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어둔 선택들이 쌓여서 복잡해진 건 아닐까요? 또는 만약에 어쩌면이라는 무수한 가정으로 이도저도 못하고 속이 복잡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엉켜서 복잡해져 보이기 시작할 때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내가 꼭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설들에서 질문에 따라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몇 개의 문제로 추려지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문제를 줄이고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잡했던 머릿속을 환하게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복잡한 문제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이제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를 겁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유의 면도날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몸통만 남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가설이 있다면 가정이 가장 적은 것을 채택하라는 윌리엄의 조언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단순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함으로 둘러싸여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려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컴의 면도날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가정들을 제거해 보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콤의 면도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복잡한 삶에서 면도날로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가정과 가설, 그래서 핵심만 남기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에서도 삶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